나왔다 하면 팔려. 그들이 낡은 빌라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3억 3천이라 그러면은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냐면 5,200만 원입니다. 뭐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못지않은 거의 수준이죠. 자,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호황인가 봅니다. 나왔다 하면 팔려. 그들이 낡은 빌라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호재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브랜드죠. 제형 건설사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내용을 보면 구축 빌라는 나오자마자 팔립니다. 하루 문의 전화가 수십 통 오는데 괜찮은 매물은 바로 팔려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평소에는 구축 빌라는 뭐 몇 개월 동안 내놔도 안 팔리고 뭐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구축 빌라로서의 물리적 현황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부시고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효과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개발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작은 재개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막 뭐 이렇게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개념만 잡으시게 된다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만 보고 이해하세요. 재개발은 어떻게 생겼냐면 재개발은 요렇게 있는 섹터에서 여기에 막 도로 막 복잡한 도로도 있고 집이 막 난립한 거잖아요. 이거를 싹 밀고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도로를 요렇게 내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내고 여기다가 학교도 만들고 물론 아파트도 짓고 도서관도 건립하고 해서 그 전에 엄청 지저분했었던 것들을 싹 미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까지 개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거는 아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망이. 이 도로망 건들지 않습니다. 이거 완성된 후에도 도로망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런 낡은 아파트만 새 아파트로 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재건축하고 비슷하죠. 그것만 딱 드러내서 바꾸는 거. 그런데 이제 규모가 아무래도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커다랗게 뉴타운이나 재개발처럼 섹터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그 정비구역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은 재개발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사업이 빠르게 추진된다.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단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고 주변 인프라가 개선된 건 없죠. 그러니까 동네는 아직도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내 것만 새 거가 된 거다. 요 정도가 됩니다. 뭐 어찌됐건 뭐 그런 것들 재개발이 워낙에 요즘 진행이 잘 안 되고 재건축은 아예 뭐 올스톱 돼버렸으니까 요런 식으로 많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관심이 쏠린 거죠. 대형 건설사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투자자의 관심이 더 커졌어요. 뭐 그렇고 성북구 장이 11구역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원래 재개발로 뉴타운으로서 진행하다가 해지가 된 겁니다. 해제가 된 이후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살짝 바꾼 형태가 되겠죠. 조화설리 추진 중이고 종암동도 이렇다. 위치를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자, 종암동은 어디냐면은 종암동이 어딘지는 아시죠?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이제 월곡역 부근에 종암동 SK 아파트가 있죠. 요 아래쪽 부근이 있는 곳이 이제 현재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구역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장인뉴타운 쪽 보시게 되면은 장이 11-3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장인뉴타운 보시면 여기가 장인뉴타운 촉진지구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완성된 것도 있어서 아파트 입주한 것도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구역이라고 써있는 게 있죠. 이 10구역 아래쪽 라인이 이게 11구역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로서 진행은 되지 않지만 이 중에 일부를 딱딱딱 잘라가지고 11-3, 11-4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입지가 뭐 지하철역 가깝고 주변이 어쨌든 뉴타운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것만 조금 되고 주변이 다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다 새 걸로 변모하고 있고 또한 이 위쪽에 가보시게 되면 강원도의 개발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해볼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낡은 빌라 시장이 때아닌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11-3구역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원으로 대지 지분 21제곱미터예요. 21제곱미터 제가 계산해보니까 6.35평입니다. 6.35평인데 3억 3천이라 그러면은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냐면 5,200만 원입니다. 뭐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못지않은 거의 수준이죠. 물론 이제 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전세가 1억 5천 들었기 때문에 1억 8천 투자한 거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대단히 작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같은 시기 B빌라도 20제곱미터 2억 9천에 팔렸다. 20제곱미터 계산하는 거 아시죠?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환산할 때는 나누기 3.3058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05평이 나오네요.
6.05평인데 이게 2억 9천에 팔렸으니까 요거는 평당 가격이 4,8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전후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이제 요 정도 거래사가 됐다면 아마 5천 원 평균적으로 넘지 않았을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종암동 같은 경우도 대지집은 25제곱미터가 2억 4,500. 요거는 한 3,3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화랑인 이유는 얼마 전에 5, 6대책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완화책을 내놨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에 꽉 막혔잖아요. 그렇죠. 막아놨으니까 투기 세력 때문에. 그런데 공급은 해야 되고 신도시 공급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만 사실 서울 도심에 공급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유수진이 용산점주창이 8천 가구 집어넣니 했지만 미비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재개발 촉진 그렇지만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넣다 보니까 잘 될지 불투명하고 각종 다양한 어떤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키워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완화된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건설사도 관심을 갖는 거죠. 왜?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지만 뭘 예를 들어 일거리가 있을 텐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뛰어들어야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요. 주변 인프라가 좀 지저분한 동네에서는 내 것만 새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지만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웬만하면 요즘에 재개발 같은 거 프리미엄만 5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예정구역도 4억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작은 아파트 단지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렇게라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아직 사업 자체가 초기 단계라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완성된 케이스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 빈지법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